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하는 신수연입니다. 지난 시간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통해 1단원에 대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 중 첫 번째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소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야 되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학은 지필평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지필평가에 대한 범위를 먼저 안내하자면 교과서 페이지 81페이지까지, 즉 두 번째 대단원의 세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지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수학 선생님들이 변동되는 일정에 맞춰 짜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셔야지만 대면 계약을 했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나가야 되는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복소수라고 하는 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허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등장부터, 허수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보면 x를 제곱했는데 동일한 수를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인 거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수의 범위는 제곱을 하고 나면 항상 0 이상이 되더라 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제는 의문을 갖는 거죠.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은 음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곱근을 구해보면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거에 대한 제곱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내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어쩌지? 무리수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이 0 이상이어야 됐는데 음수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것을 처음으로 정의 내린 것이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루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기했는데 이 i라고 하는 건 상상의 숫자, 즉 이미지너리 넘버의 i입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만큼은 i로 표기 가능, 그럼 루트 5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다시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은 밖으로 i로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i라고 나타낼 것이고, 이 i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근, 즉 다른 말로 i는 다시 제곱을 하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허수를 가지고 수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볼 건데요.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 복소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 내려지면 되는 거냐면, 복소수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다뤘던 가장 큰 수의 범위인 실수와 오늘 배우게 되는 허수까지 그 값을 모두 다 합해 놓은 이 모든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수의 범위가 복소수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더라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i가 오늘 처음 등장했는데 i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i가 없는 부분은 실수 부분, 그 다음 i가 있는 부분은 허수 부분. 그렇다면 2 플러스 3i라고 하는 이 복소수에서는 실수 부분은 2가 되고 허수 부분은 3이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우선 허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이제 복수호수.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A 플러스 BI에 해당하는 복소수인데요. 복소수라고 하는 애 중에서 이 실수 부분이 0이 되느냐 혹은 허수 부분인 B가 0이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즉 한마디로 얘는 A 플러스 0i가 되겠죠. 0과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부분을 표기할 필요 없고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순수한 실수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실수라고 하는 것도 도로 어디 안에 들어가더라? 복소수 안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A 플러스 BI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때 실수 부분인 A가 만약 0이라면 A가 0이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BI라고 하죠. 이렇게 실수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이 허수를 허수 중 순허수라고 얘기합니다. 순허수 역시 어디 들어가더라? 복소수 안에 포함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애는 짝꿍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켤레복소수라고 얘기할 것인데 켤레복소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I 위에 이렇게 막대를 긋죠. 얘를 뭐라고? 바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값은 위에도 나와 있지만 A 마이너스 BI라고. 봤더니 바가 사라지면서 부호가 바뀐 부분이 있죠. 어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다는 거. 켤레복소수는 나중에 곱하기 연산, 나눗셈의 나눗셈 형태에 해당하는, 즉 분모에 있는 것을 실수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바를 없애기 위해선 허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 1번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7i의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마이너스 2 전체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i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i 앞에 있는 개수에 해당하는 7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건 봐보면 얘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0이지만 i 부분이, 즉 허수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건 i 앞에 있는 수가 0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 4번 같이 i만 있는 것들은 순허수, 여기에서 허수 부분은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마이너스 6까지 부호를 항상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봐보면 1, 2, 3, 4, 4개의 숫자 중 실수는 무엇이고 허수는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처음 복소수라고 하는 걸 할 때 복소수는 뭐로 나누더라? 실수와 허수로 나누더라.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허수를 물어본다면 무엇만 아니면 되더라? 즉 실수만 아니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럼 1, 2, 3, 4번의 4개의 보기 중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 찾으면 되겠습니까? 실수를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i가 없는 실수는 1번과 2번이 되고, i가 있고 4번처럼 실수부와 허수부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쟤를 복소수라고 따로 분류하지 않고 실수가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더라? 허수라고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1번과 2번, 허수는 3번과 4번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제를 잘 봐보시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겠죠. 문제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수는 x와 y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가정,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좌변, 우변을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좌변에 있는 EX는 i가 없는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4와 동일해야지 되고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은 2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x값인 2를 찾았기 때문에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x-3y에 x 대신 2를 대입하면 2-3y가 될 것이고 그 값은 우변의 허수 부분이 5와 일치. 그러기 위해서는 -3y가 3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y값은 -1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2번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i가 없는 실수 부분 따로 i가 있는 허수 부분 따로 했더니 이번에는 우변이 0이죠. 그 말은 1번에 해당하는 이 값도 0, 2번의 허수 부분도 0이 되게 하는 x와 y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아까 나왔었던 개념 중 켤레복소수에 대한 이야기.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나타내자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 위에 이렇게 바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더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전형적인 1번에 해당하는 켤레복소수부터 1-5i라고 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두 갖고 있는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구할 땐 실수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줌으로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거나 혹은 실수 부분만 있을 때입니다. 루트 2i라고 하는 이 순허수의 켤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했듯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즉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꺼내주면 된다는 거. 그럼 5라고 하는 이 실수의 켤레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허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꺼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답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복소수에 대한 표기가 가능해졌다면 이 복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할까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우선 처음 나와 있는 개념은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복소수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전개할 때 부호들 반대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i로 나타낸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전혀 섞일 수 없는 부분, 즉 성질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i가 없는 a하고 c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b하고 d는 둘 다 i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면 곱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 다항식을 하면서 분배 법칙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전개하시면 됩니다. a하고 c, a하고 di, bi랑 c랑 bi와 di. 옆에 나와 있는 결과는 절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지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 얘는 AC에 ADI, 그 다음 BCI, 그 다음 BDI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 I 제곱. 허수라고 하는 건 제곱을 했을 때 무엇이 되더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럼 얘는 AC에 마이너스가 1이 곱해진 마이너스 BD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시면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AD 플러스 BC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연산을 하시는 거지 절대 암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그럼 덧셈, 뺄셈, 곱셈까지 했다면 마지막 나눗셈이 있겠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는 옆에다가 다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복소수를
C 플러스 di로 나누게 되면 무엇이 될까? 우리는 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되는데, 중학교 때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분모를 실수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 성질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건데요. 그럼 순수하게 i가 제곱될 수 있는 방법은 얘에 대한 켤레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즉 C 플러스 di에 대한 켤레인 C 마이너스 di를 분모에 곱한다면 동일한 값을 갖기 위해서 분자에도 동일하게 C 마이너스 di를 곱하면 되겠죠. 분모를 주목해서 봐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이 되죠. 합차 공식은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은 당연히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건데, AC의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걸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BI에 마이너스 DI를 곱하면 마이너스 BDI 제곱이지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라 플러스 BD가 될 것이고, 그 다음 i가 사라지지 않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부호가 플러스로 보이는 BC와 그다음 마이너스 AD i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밑에 분모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보시면 i제곱이 보이죠. i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고 하는, 즉 i가 보이지 않는 실수가 됐고, 분자는 ac 플러스 bd라고 하는 실수 부분과 bc 마이너스 ad라고 하는 허수 부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암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번 나오게 되면 분모에 켤레를 곱하면 되는구나, 분모에 켤레를 곱함으로 분모의 실수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4가지 연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 우선은 괄호를 푸시면 되죠. 괄호 앞이 플러스일 때는 괄호를 그대로 속어 가능하고, 그럼 얘도 역시 2-2i.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7이 될 것이고, 허수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거는 뺄셈이지만 얘도 역시나 간단하게 플러스 1에는 괄호를 그대로 소거하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만 조심해서 반대로 마마라서 플러스 3, 마마라 플러스 4i. 역시나 실수 부분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9, 허수 부분은 13i구나 하는 것까지.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면 아주 좋겠지만 시험에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럼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문제 6번 곱셈에 대한 4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곱셈은 말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차례차례 전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전형적인 곱하기를 한번 제가 해볼 건데요. 이런 순서에 맞춰서 4번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얘는 4에다가 4이 8i가 될 것이고, i에 플러스 2i 제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i제곱. i제곱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4 빼기 2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 2가 될 것이고, 허수 부분은 8과 2를 더한 9i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실수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4번째 나와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한번 전개해 보면 앞에 있는 수 제곱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한 번씩 곱한 거, 그 다음은 뒤에 있는 거 제곱. 봤더니 i는 제곱하는 순간 더 이상 허수가 아닌 실수 마이너스 1. 그래서 25 빼기 1이라서 실수 부분은 24가 되고 허수 부분은 10i가 되는구나. 천천히 문제를 풀이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곱하기에서 하지 않은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7번. 이제 학생들이 보통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문제에서 보니 얘는 실수화하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복소수가 사라져줘야지 되는데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무엇을? 켤레를 곱하더라. 켤레를 곱해서 우리는 분모의 i를 없애줘야지 되는구나. 그럼 이 문제에서는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실수화해 볼 건데요. 2번의 분모 4 플러스 3i에 대한 켤레는 4-3i고 전체의 분수값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역시 4-3i를 곱하면 되겠구나. 밑에 있는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 앞에 있는 4, 4, 16과 빼기 뒤에 9i 제곱이 될 것이고 위에 있는 분자를 전개하게 되면 25 곱하기 4를 한 100i와 그 다음 마이너스 75i 제곱이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분모 i 제곱 값은 마이너스 1이라 마마라 플러스 9가 되니 분모의 전체 값은 25가 될 것이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써볼까요? i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5가 곱해진 거라 i가 사라지고 75만 남고 그 다음 플러스 100i가 됩니다. 문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타내보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둘로 나타내면 되겠죠. 25분의 75라고 하는 건 3이 되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4i더라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문제를 정리해 볼 건데요. 1-2i 한 것분에 2 플러스 3i도 분모를 한번 실수화해봐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의 켤레인 1 플러스 2i를 분모에 곱하고 그 값과 동일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자에도 1 플러스 2i를 곱할 겁니다. 분모를 전개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 1-4i 제곱이 되고 위에 있는 분자를 전개하게 되면 2에 4i에 3i에 6i 제곱까지 식을 정리하면 분모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곱해진 거라 플러스 4기 때문에 분모는 5가 될 것이고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의 실수 부분은 2와 마이너스 6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4, 허수 부분은 7i까지 역시나 a 플러스 bi 형태에 맞춰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7i 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열심히 연습하셔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수에 대한 제곱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무리수 배우면서도 제곱근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렵게 볼 필요 없고요. 근입니다. 제곱해서 얻어지는 근. 문제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근은 무엇이더라 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근을 모르니 x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a가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값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은 무엇으로? i로 꺼낼 수 있구나. 그 말인즉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외우는 거는 아니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가 바로 예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전혀 보실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근이 뭘까? x 제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6이 돼야 하네로 접근.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더라? 제곱근을, 즉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인 거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밖으로 꺼내는 거죠. 16i로. 그러고 봤더니 이제 루트 안은 우리에게 친숙한 루트 16이 됐는데 16은 무엇의 제곱? 4에 대한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6에 대한 제곱근인 즉 내가 구할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i가 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많아야지만 수학 문제에 대한 풀이가 좀 더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 8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8번에 나와 있는 1번을 봐보시면 그냥 허수단위 i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무엇으로? 루트 4 i로 꺼내실 수 있죠. 그런데 루트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그대로 이용해서 루트 4는 무엇으로? 2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도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꺼내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만큼을 i로 꺼내게 되면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에 대한 제곱만큼을 앞으로 꺼내고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9번 같은 게 전형적으로 이제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죠.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x 찾으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되지. 뭐 앞에 나왔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5가 돼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근은 x를 제곱하면 그 제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값들을 찾으라는 거구나 부터.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5가 되고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 돼야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무리수의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부분을 i로 꺼내게 되면 양수인 25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된 걸 다시 한번 정답으로 써보면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i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옆에 있는 2번 문제도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100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제곱해야 마이너스 100이 될까를 쓰시면 되는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0이구나.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밖으로 꺼낸다면 루트 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 루트 100만 남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i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산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 있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10번이 오늘 우리가 나갈 진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증명하는 거죠. 증명. 근데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루트 안을 항상 무엇만 양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양수를 만드는 순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모든 무리수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를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나와 있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의 곱셈은 얘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리수의 성질에 안에 있는 두 수끼리 곱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성질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음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값을 ai 그 다음 곱하기 루트 bi로 꺼낸 후 그렇게 되면 루트 a와 루트 b가 이제 양의 값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대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고 i 두 번 곱해진 i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걸 루트 ab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다면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하는 결과, 즉 우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므로 루트 마이너스 a에 루트 마이너스 b를 곱한 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ab를 곱하면 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 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이거 루트 6이더라 라고 만약에 이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보기에 있다면 이것은 성립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서
결론적으로는 i 곱한 마이너스가 생기고 루트 6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그 중에서 2번이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의고사나 문제집들마다 거의 이 성질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우선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한번 써보면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무엇만 기억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 되게 하면 연산이 가능하더라. 그럼 0 이상이 되어 있지 않은, 즉 0 이하인 마이너스 b를 처리하면 되는데 얘를 플러스 b만 놔두고 마이너스 1을 i로 꺼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양수인 루트 a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모에 있는 i, 즉 이 복소수를 실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해야 되는 첫 번째 연산입니다. 켤레를 곱해도 되겠지만 i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바로 실수가 가능하죠.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i를 이렇게 곱하기 해볼 건데요. 분모에 있는 i가 제곱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고 위에 있는 값은 루트 ai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전체 마이너스로 꺼낸 후 플러스 루트 a에 플러스 루트 b라고 하는 걸 루트 b분의 a가 되고 밖에 i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봤더니 이쪽에서는 우변에 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i를 도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i를 넣어주는 작업을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지금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분모에 있지만 전체 앞으로 꺼내서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 분모에 루트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 허수 부분이 있다면 연산을 통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